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에서 친인척 관계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광주 동구 용산동에 사는 60대 부부가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광주 34번과 35번 확진자가 됐습니다. 광주 34번 확진자인 60대 여성은 지난 22일부터 닷새 동안 화순 전남대병원과 동구 산수동 두암한방병원, 동구 울림동의 사찰, 광륵사 등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확진자와 자매 관계로 목포에 사는 60대 부부와 10대 손자 등 3명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두 자매가 지난 23일 광주 동구의 자택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보고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아자동차가 잇따라 휴업하면서 그 파장이 지역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은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제2공장이 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쉬는 곳은 기아차 공장이지만 타격은 중소협력업체 직원들이 더 크게 받습니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일감이 끊기면 소득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도 연차 휴가를 다 쓰고 나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타 업체들 같은 경우도 무급휴직을 지금 강행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엔 봉고차를 생산하는 3공장도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280여 개의 기아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건 지역의 다른 중소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광주 지역 4개 공단에서 일하는 중소제조업체 노동자 중 60%는 코로나 이후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회사 인력이 줄었다는 노동자 가운데 60%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 매출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저임금 같은 경우는 실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고액 임금 같은 경우는 나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존재하고 2차 대유행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사정은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고용 쇼크에 대비해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의 중후장대한 산업들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이제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측면이 좀 있고요. 하지만 업종 전환에는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정책도 아직은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두환 풍자 그림을 차량에 싣고 광주 도심을 행진하는 퍼레이드 행사가 열렸습니다. 5.18 제40주년 문화예술추진위원회는 오늘 전두환을 풍자하는 그림 518점을 차량 518대에 싣고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옛 전남도청까지 13.5km를 행진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추징금 낼 돈은 없지만 골프는 치는 전두환 등을 묘사한 518개의 그림은 전문가와 시민 등 370명의 참여로 마련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마지막 수배자 고 합수 윤한본 선생의 13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합수 윤한본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이용석 광주시장과 문규현 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한봉 선생의 13주기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윤한봉 선생은 생전 수배자 신분으로 미국으로 망명한 뒤 재미 한 청년을 조직해 해외에서 5.18 정신을 알렸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정신을 계승할 백남기 농민 기념사업회 사무소가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백남기 농민 기념사업회는 오늘 광주시 북구에서 사무실 현판식 등 개소식을 갖고 백남기 농민이 했던 귀농 정착 사업과 농어민 교육 사업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보성 출생의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민중 총걸기에 참여했다가 경찰 진압에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17일 만에 숨졌습니다. 광주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아리랑 물길 사업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오늘 오전 광주시 서구 유독동에서 북구 임동까지 광주천 일대 6km를 자전거를 타고 돌며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7월에 시작되는 아리랑 물길 사업은 2022년까지 3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주천의 수량 확보와 수질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국립광주과학관에 대형 조형물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설치됐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어제 설치미술가 손봉채 작가가 참여한 외발자전거 모양의 25m 크기 조형물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야외 광장에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관은 국내 기술로 제작한 지름 1.2m의 반사 망원경도 공개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고용과 적정 임금 지급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없고 오히려 해고나 무급휴직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전국 560명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74%는 200만 원 미만의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삼정초등학교의 통폐합이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오늘 광주 북구 삼정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통폐합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8명, 반대 29명, 무효 1명으로 과반이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당초 시교육청과 광주 북구청은 학생 65명의 삼정초를 폐교해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배치하고 해당 부지에 체육센터를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삼정초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